안녕하세요. 미래인증 교육 컨설팅의 대표이사이고 해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해썹에 대해서 아주 깊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해썹은 그동안에 이제 뭐 받으면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주 필수가 됐습니다.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래서 해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청난 돈이 들거나 그럼 못하는 거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유지가 어려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썹 때문에 망한 회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 아마 놀랄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해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썹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떡볶이 팔고 무슨 뭐 만두 팔고 이 정도면은 뭐 인증 안 받아도 되죠. 그러나 일단 어디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물건이 좋으니까 식품이 좋으니까 좀 거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해썹 받으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은 해썹 받은 다음에 말씀 나누시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해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막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식품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은 별거 아닌데 만약 사고가 났다 하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아주 심각한 거고 따라서 이제 식품은 만들 때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죽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거나 방법이 복잡하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고도 간단하게 미리미리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유통 구조가 이제 완전히 변했죠.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 지역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거래하고 아시는데 소위 그 이제 고객들이 와서 찾아와서 물건 팔고 또는 배달해주고 이제 이런 건데 유통 구조가 아주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니까 그런 길고 복잡해진 유통 과정 중에 해썹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따라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따라서 이제 해썹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의무 적용 품목 빵류, 떡류, 과자류, 음료류 뭐 이런 거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썹을 안 받으면은 생산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해썹을 통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공인된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적용해서 생산하거나 팔거나 그러면은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해썹 인증받고 딱 붙여갖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썹을 반드시 해야 되는 막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CCP니까 위의 요소 분석을 하고 CCP를 결정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위의 요소라는 게 뭐냐. 식품에 관련된 위에서는 생물학적, 식중독균이죠. 화학적, 원료의 농약 같은 거, 또 물리적, 머리카락이라든지 유리 금속이 들어서 안 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위의 요소들이 식중독균이나 또는 이제 농약이나 또는 머리카락, 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원료서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공정 중에서 만들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유해 요소 분석, 해저드 어내리시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식재료는 거의 다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뭐 임산물도 있죠. 막 그런 거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그걸 다 일일이
기업에서 관리하기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 뭐뭐가 있는 것을 우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그중에서 뭐뭐만 관리하면 되느냐. 요게 바로 이제 해썹이고 그것이 CCP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CP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죽잖아요. 튀김, 볶음, 조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이물 들어가는 것은 금속 검출기. 또 이제 저 김치 같은 것은 채소류는 세척하고, 근데 세척이 전에는 세척만 해도 인증서가 나오는데 요새는 세상이 워낙 복잡해지고 이래가지고 세척, 소독, 헹굼까지 제대로 해야 되는 막 그런 이제 CCP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을 쓸 때 포장 용기로 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 병에 대한 세병 공정이 CCP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냉장, 냉동이 냉장이 CCP가 되는 경우는 축산물인 경우 가열하거나 이러질 않다 보니까 원료 유계나 제품을 냉장으로 보관할 때 냉장 조건이 맞지 않고 그러면 이제 상하니까 냉장이 CCP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견과류 같은 거, 견과류는 뭐 가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섞어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수분 활성도라는 거를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CCP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그러죠. 식약처에서 그게 정부기관이니까 거기서 이제 해석 기준을 법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는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렇게 돼서 인증원에서 심사를 하고 사후관리하고 관리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썹의 기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째 기본적으로 선행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열심히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위생대로 만든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벌레가 드나들거나 쥐가 드나들고 이러면 안 되는 막 그런 것들. 또 이제 설비 관리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해썹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선행 한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선, 그 행할 행자니까 선행 또는 영어로는 프리 리퀴드 프로그램, PP 또는 PRP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업장 관리.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은 공장을 합니다.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영업장에서 물건 파는데 그 좁은 범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니까 식품이어야 되고 축산물이 되는데 식품이 되려고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시군구에서 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영업 등록 또는 영업 허가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전체 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서 볼 때 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청결구역만 잘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고서부터 일반 구역서부터 청결구역 모든 거 또는 냉장 차를 할 때는 냉장 냉동차 운영할 때는 거기까지 그것을 다 이제 영업장 관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썹의 기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위생관리. 위생관리는 영업장 위생관리, 설비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뭐 다양하잖아요. 방충방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위생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해야 된다, 그 수준은 얼마다 하는 것이 이제 위생관리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제 시설 설비 도구를 쓰니까 시설 설비 도구에 관련 기준. 예를 들어서 기계에서 오염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녹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식품 공장은 냉장 냉동 시설이 다 있죠.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러니까 냉장, 냉동 조건이 있잖아요. 냉장은 10도씨 이하, 냉동은 18도씨,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또는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물건을 어떻게 싸는지 막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 관리. 주로 이제 요즘은 되게 수돗물을 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아직도
김치 공장하는 데는 많은 용수를 쓰는 경우는 이제 지하수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하수를 쓰든 수도수를 거기서 이제 오염되거나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용수 관리 기준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원료 규격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하는 입고 검사. 제조 방법대로 물건을 만들지 않은 것을 공정 검사. 또 제품이 규격대로 나왔는지 하는 것을 제품 검사. 이것을 세 가지를 이제 검사라 그러는데 그 검사에 관련된 기준과 규격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물건은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기준. 또 보관해서 하나씩 두면 안 되니까 선입 선출이라든지 소비기한 관리하는 거라든지 식별 표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선행 요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행 요건의 마지막이에요. 회수 리콜. 불량률이 생겨서 문제가 있으면은 회수나 리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수나 리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행 요건 중에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 요건이 이제 일반에서는 8가지로 해서 크게 해서 52가지고, 물론 이제 급식업소인데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소규모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썹에서는 그 소규모 해썹하고 일반 해썹하고 나눌 수 있는데, 소규모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정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지원이 몇 명밖에 안 되고 그럼 버겁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해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주로 뭐냐면은 21인 미만이거나 매출액 5억 미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매출액이 5억에서 아니면 6, 7억 뭐 이렇게 99억까지 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종업원 수라는 얘기는 건강보험 가입자 인원수입니다. 그러거나 이럴 때는 이제 실적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인원수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니까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20인 미만이거나 5억 미만일 때는 소규모 해썹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소규모 해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는 뭐 수준이 낮은 거고 뭐 일반 해썹은 수준이 높은 거라는 낭설이 초창기엔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졸업장은 졸업장이고 인증서는 인증서고 다 모두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인증해 준 거니까 효과는 똑같고 마케팅이나 영업할 때 똑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괜히 잘못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썹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파악부터 CCP 결정하고, 그 이제 아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열 공정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떡이나 빵이나 이제 이런 거 했을 때는 가열하면 식중독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결국 온도하고 시간이니까 온도를 몇 도까지, 또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요게 이제 한계 기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금속 검출 같은 경우는 금속 검출 기다려 보셨죠? 이렇게 통과시켜. 그 공항에 가면 침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금속 검출기거든요. 근데 그것도는 이제 철하고 서스, 그러니까 FE하고 서스 C편을 통과시켜서 그 C편이 몇 밀리미터까지 검출되느냐,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계 기준이고, 세척은 아까 말씀드린 세척 소독 현금에서 세척할 때, 그냥 배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배추를 한 번 세척할 때 얼마 집어넣고 물을 얼마 넣고 또 몇 시간 동안 하고, 또는 이제 소독은 또 무슨 농도에서 얼마 정도, 헹굼은 어떤 정도에서 하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세척 소독 헹굼의 한계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병은 이제 에어로 하거나 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세병 조건 막 이런 것들이 시시패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인증 심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인증 심사, 정기 평가, 연장 심사,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이 헷갈리도록 하시는데, 최초 인증 심사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든 준비를 해서 인증을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증 심사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인증 심사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영업 등록증하고 해썹 플랜이라고 그래서 아까 같이 세척 소독 헹굼 이거에 대한 한 장짜리 해썹 관리 계획서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내면은 일정한 기간 후에
심사비 20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점검,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 만족하면은 적합. 아주 문제 있으면은 부적합. 이건 재신청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보완.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다 잘하셨는데 요거는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완하면은 인증서가 나오는 이게 이제 최초 인증 심사고요. 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두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회사에서 인증서는 인증서라고 운영 자체를 해석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기 평가라고 그러는데 아까 최초 인증 심사하고 연장 심사는 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하는 거고 요 정기 평가 인증받은 애 1년 후에 2년 후에 하는 것은 이제 정기 평가라고 그래서 지방 식약청이 6군데가 있잖아요. 그 6군데 지역을 나눠서 이제 그것도 불시에 나와버립니다. 왜 불시에 나오느냐? 원래 모든 것은 불시에 나온 게 원칙인데 이제 관례상 미리 언제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평가받거나 심사받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싹 정리해놓고 막 그래서 그럼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된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평소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 평가는 불시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3년 지나면은 이게 그대로 이제 정상대로 잘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연장 심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ISO식에서는 이제 갱신 심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틀은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심사에서 중요한 거는 60일 전에, 그래 2달 전에요. 인증서에 보면 만료일이 나와 있거든요. 만료일 6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신다. 우리는 연장심사를 받겠으니까 연장심사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면은, 취소당하는 거죠. 취소당하면은 의무적인 품목이고는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비 단계 중에서 이제 해썹 쪽에서 이건 주로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우리 같은 컨설턴트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서류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소 파악하고 CCP를 결정하기 전에 그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료를 쓰느냐, 어떤 공정을 거치느냐, 이것이 이제 제품 설명서 또는 공정 흐름도라 그러는데 이것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들이 왜 품목 제조 보고 하시잖아요. 품목 제조 보고 할 때 성분 배합비하고 제조 방법에서 써서 내서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이름만 바꿔서 조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제품 설명서하고 공정 흐름도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하고 이제 평면도 여기서 중요한 건 청결구역, 일반구역.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원부재료나 제품이 오가는 동선 또는 종업원이 들어가고 작업하고 왔다 갔다 하면 동선을 원부재료 제품 동선 또는 이제 종업원 동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면도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청결구역, 일반구역 이제 구분해서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해썹에서 이제 예비 단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썹 7원, 즉은 이제 위에서 분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료별로, 공정별로, 식중독균, 농약 같은 화학적 위해, 물리적 위해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두 가지 기준 갖고 하는 거예요. 심각성,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고 유리 금속학이 심각성이 다르잖아요. 머리카락 같은 것은 물론 이제 이것도 안 좋은 거지만은 뭐 기본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유리나 금속은 들어가서 거기서 씹다 보면 입에서 상처가 날 수 있고 이빨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성을 1점, 2점, 3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식중독균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썹 기준에 나와 있어요. 살모넬라 이런 것들은 뭐 2등급,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든지 뭐 크로스린 퍼플린젠스 막 이런 것들은 3점짜리 막 이렇게 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 그럼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자주 발견되느냐, 발생하느냐, 이거는 회사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걸? 아니야, 한 달에 2-3번 이상 발견되니까 문제 있어. 뭐 이렇게 하거나, 식중독균은 3번 실험해서, 한 번도 안 나오면은
없는 거고요. 단 2번 이상 나오면 이제 있는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3점짜리 이상이 되면 이제 CCP 결정도라는 그 프레임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CP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CCP는 거의 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열, 세척, 소독, 현금, 금속 검출기, 여과, 세병, 수문 활성도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CCP를 한 개기든 다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열 공정은 온도하고 시간하고 또 금속 검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이라서 실제로 그 작업한 것을 적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빵을 굽는데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분간 이것을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다 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기준 이탈시 개선 조치는 뭐냐? 빵을 너무 구웠어. 또는 덜 구워졌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이제 기준 이탈시 개선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검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검증이라는 말은 아까 모니터링은 기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검증은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열을 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준대로 온도 올려서 시간을 빵을 굽는데 식중독이 안 죽는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계 기준 유효성 평가 실험 또는 이제 해썹 실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해썹 실험은 자가품질 검사 시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가품질 검사는 법정 실험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해썹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항목이 우선 다릅니다. 그래서 실험을 요것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돈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최초 연도에는 3회씩 또 2년차 이후에는 한 번씩만 하니까 금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실험을 3번씩 할 때는 한 60만 원, 65만 원 그리고 식품 유형당 하는 거예요.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빵류, 떡류 이렇게 무슨 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검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소규모 해썹은 그런 거 안 해도 이제 일반 해썹에서는 이런 걸 하거든요. 작업대를 갖다 청소나 세척 소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했을 때 작업대에 식중독균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오염된 걸레 갖고 계속 닦으면 뭐 하겠어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유효성 평가 또는 해썹 실험이라 그러고 그런 이제 사람의 위생모, 작업복, 앞치마, 장화 또는 이제 이런 데 저 작업다의 청결구 일반 구역별로 이제 세척 소독을 제대로 했는지 효과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이 일반 해썹에서 아주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실제 공장에서 보면은 오염된 제대로 소독하거나 제대로 빨지 않은 것을 그냥 주물럭주물럭해서 계속 닦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예비 단계 이런 거 말씀드리고 7월쯤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해썹이라는 걸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라는 얘기는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시대적으로 스마트는 결국 이 얘기잖아요. 기계와 자동화 이게 있거든요. 기계가 하면은 불량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면은 불량률을 100% 없앨 수는 없거든. 사람이 실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이러는데 다른 공장에서는 막 자동화로 해서 막 물건이 쏟아나오는데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있으면은 도저히 원가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해썹에서 이제 정부에서 제일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것이 가열 공정 온도나 시간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방충방서 있잖아요. 파리, 모기, 뭐 깔따구, 뭐 쥐, 뭐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 포충등을 꺼내서 거기서 이제 파악해서 이제 적어라. 그 이제 그 의미는 벌레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아, 누가 문을 열어놓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문 닫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모니터링이나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품질 관리에서 얘기하는 PDCA 사이클, 계획 세우고 실시하고 체크 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모니터링 그 개선,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해석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기로 쓰는 것보다는 태블릿 PC 같은 데 이제 숫자로 입력하거나 막 이런, 또는 온도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기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하려고 스마트 해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직은 많이 보급은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많은 혜택도 있고 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해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실제 스마트 인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공정의 자동화라든지 기계화라든지 막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나 투자는 아끼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요새 얼마 전에, 금년이죠. 금년에 글로벌 해썹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글로벌 해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설명 드리려면 이제 ISO부터 해야 되는데, ISO, 해썹이 이거, 사람의 머리카락이 빵에 들어있으면 품질 문제인가요? 위생 문제인가요? 품질 문제도 있고 위생 문제. 위생 문제라는 사람은 해썹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품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제품 갖고 양쪽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합치자. 그래서 이제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인증서도 많이들 아마 사장님들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복잡해지고 이제 위험하지 않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충동하면 테러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막 폭탄 물가서 터트리고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또 뭐 트럭으로 가서 그 짓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식품 공장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반죽할 때 음료 공장, 음료에, 원료에 뭐를 독약을 넣으면은 몇십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식품 테러라고 그러거든요. 식품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식품 방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제 막아내는 거죠. 이제 식품 방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막는 거고, 또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식품 사기.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입장, 회사 내에서 원료 중에 일부가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걸 넣어서 제대로 하면 원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야, 그거 싼 거 좀 없어? 그거 바꿔치기해. 또는 국산 원료, 국산 고춧가루만 이거 비싸니까 뭐 외국 거 사서 바꿔치기, 막 이런 것들을 식품 사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식품 방어, 식품 사기, 알레르기.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둔하지만은 알레르기 때문에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O, 뭐 환경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세상이 아무튼 힘들게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방어하자.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것을 이제 ISO는 국제 인증기관인데, 그거 말고 FSSC라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기구가 또 하나 생겨서 FSSC 22000이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많은 인증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글로벌 해썹이라는 걸로, 기본은 그겁니다. 기본은 FS 22000인데 그것을 이제 글로벌 해썹이라는 거 인증제도를 금년에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인증서만 있다고 해서 이제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증서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일 뿐이에요. 인증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제2자 심사 또는 고객 평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썹 인증이 문제가 아니죠. 고객 평가나 거래처에서 직접 우리 물건, 우리한테 납품할 정도가 되냐 이걸 보러 오는 거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고객 평가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틀은 FSSC 22,000에 두고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관심들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돈 많이 들어가면 못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많습니다. 해썹 공장 지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게 굳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관리 인원이 많아갖고 인건비가 있어야 얼마나 높습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직원들은 수시에 나가버리고 막 또 구해도 모르는 사람 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그래서 이제 해썹 인증 가성비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어요. 많은 비용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모니터링 일지 있잖아요. 가열 공정, 세척 공정, 뭐 금속 공정 이런 건 일지 쓰는 것은 양식 정해진 틀이 있어요. 거기다 적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썹 소리가 많다. 아마 사실은 손들고 다 손들을 거예요. 몇 가지나 되나요? 뭐 40까지 50까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쪽 사람들이 자꾸만 하라고 이제 잘못 얘기해 준 거고 실제로 소규모 해썹에서는요 한 10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 쓰는 게 힘드냐? 거의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팔에 목에 숫자 쓰는 거고 가열 공정 온도 쓰는 거고 또는 이제 위생장품일 때는 체크하는 거고 뭐 어렵습니까? 그것도 이제 매일 쓰는 것은 가열 공정 뭐 이런 것들 모니터링 일지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생산에 직결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장님네들이 직접 하시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작사하는 사람 하나 딱 정해놓습니다. 네가 다 해. 근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열공 빵을 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쓰게 하고 세척하는 여사님이 쓰게 하고 금속 검출 공정 관리하는 아저씨가 쓰게 하면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뭐 해썹 검증 점검 편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검교정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특별회원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세먼지 실험 말씀하셨지만은 검교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정기 교육을 할 때 계치기를 가져오시고 우리가 그냥 교육받는 도중에 검교정을 무료로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불시 평가하면 어떡하지? 우리 취소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은 공장이 깨끗해야 돼요. 식품 공장이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는 기본이고 위생모, 위생장갑 필요한 경우에 꼭 쓰고 계시고 일지 꼬박꼬박 쓰시고 그러면 물론 오시면은 전문가들 입장이시니까 이거 보완해서 저것도 문제내라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뭐 취소까지 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무료로 와서 컨설팅 교육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교육 아까 그렇죠. 해썹팀장 교육은 1년 평생 한 번, 정기교육은 팀장이 매년, 경영자 과정은 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교육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기교육은 매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국 어디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만은 해야 될 일도 많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해썹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면 할수록 회사에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바꾸는 거
고비를 잠깐 넘어가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찍 기본적인 것은 회사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 근로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 일찍 되게 잘 씁니다. 쓰는 대로 쓰라는 대로 잘하죠. 그러니까 담당자를 쓰라고 그러고 나머지 전문적인 자료는 미래 컨설팅 같은데 전에 의뢰하면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또 아주 해석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보신 사람들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특히 이제 요새 재능 기부 그런 말이 좀 들어갔지만은 저는 사실상 이렇게 좋은 자료라든지 그런 말씀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축산위생관리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은 제가 무료로 또 필요하면은 이제 자료는 메일로 무료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 이제 새해가 오니까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더욱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